지난 이야기를 잠깐 되돌아볼게요.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었죠. 오 회장의 치밀한 음모, 위조된 편지, 그리고 세 사람을 갈라놓은 거짓말들.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진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바로 아물지는 않잖아요. 새벽 4시 재우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순희 씨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네 사람이 함께한 저녁 식사가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모든 게 꿈이 아니었을까? 재우 씨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나갔어요.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죠. 1984년 10월 정인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가을날이 떠올랐답니다. 그때 젊은 재우는 대학교 앞 포플러나무 길에서 정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1시간을 기다려도 정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인아, 왜 안 와? 젊은 재우는 불안했어요. 며칠 전부터 정인이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인의 룸메이트 미경이가 달려왔어요. 재우야, 큰일 났어. 왜? 정인이한테 무슨 일이야? 정인이가 아메리카로 떠났어. 뭐라고? 젊은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짐을 싸더니 아버지가 마중 나온 차를 타고 떠났어. 아무 말도 없이. 젊은 재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인은 자신과 미래를 약속했었거든요. 그럼 편지라도 남겼나? 그게 이상해. 너한테 주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남겼는데. 미경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젊은 재우의 손이 떨렸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재우 씨는 그때 받았던 편지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정인이 보여준 편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정인이가 받은 편지는 가짜였고 내가 받은 편지는 진짜였나? 재우 씨가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정인의 편지가 있었답니다. 바랜 편지지에 적힌 정인의 글씨를 다시 보니 마음이 저렸어요. 재우 오빠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가야 해요. 오빠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실이었다는 걸 믿어주세요. 같은 시각 모텔에서 도연 회장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골 마을의 고요한 새벽이 보였죠. 서울에서라면 이미 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이곳은 달랐어요. 40년 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도연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젯밤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핸드폰이 윙윙 진동했어요. 서울에서 온 문자였죠. 회장님, 내일 오후 이사회 미팅 참석 가능하신지요? 급한 안건이 있습니다. 도연 회장은 문자를 보고 또 한숨을 쉬었어요. 40년 동안 성공만 쫓아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1985년 봄, 오 회장이 자신을 불러 사업 제안을 했던 그날이었죠. 도연군, 자네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어. 오 회장이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말했어요. 주변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뭘 원하신다는 건가요? 젊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단해. 자네 형이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번만 도와달라. 어떻게요? 정인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형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돼. 젊은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이요? 그래. 내가 정한 사람과 말이야.
그럼 자네 형도 완전히 단념하게 될 거야. 젊은 도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오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며칠 후 쟤는 도연은 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형, 정인 누나 결혼한대요. 그때 젊은 재우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형,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 회장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40년이 지나서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답니다. 그 무렵 정인 씨도 모텔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재우의 가족과 함께 한 저녁이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40년 만에 느껴본 진정한 가족의 정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아팠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았을까? 정인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1985년 6월 15일 자신의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정인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검은빛이었어요. 신랑인 김 사장은 아버지 사업의 동반자였고 정인보다 15살이나 많은 중년 남자였거든요. 정인아,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어머니가 정인의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고, 하지만 사랑은 생기지 않았어요. 40년간 김 사장은 정인을 아내가 아닌 장식품처럼 대했거든요. 화려한 파티에 데리고 다니고 비싼 옷을 사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지만 그뿐이었어요. 특히 정인이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이었어요. 결혼 5년 차 되던 해 산부인과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부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면 임신이 어려워져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하지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재우를 그리워했고 그 죄책감 때문에 더욱 괴로웠거든요. 재우 오빠, 오빠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정인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사실 어젯밤에 보여주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1987년 겨울, 자신이 재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어요. 재우 오빠, 저는 결혼했습니다. 오빠를 잊고 싶어서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오빠를 잊을 수가 없네요. 이 편지를 쓰고 나면 정말로 마지막이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오빠. 하지만 이 편지는 보내지 않았어요. 우편함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편지를 40년간 간직해온 거였답니다. 오전 8시 순희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죠. 재우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지만 순희 씨는 모른 척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여보, 아침 차려졌어요. 아, 그래. 재우 씨가 멍하니 대답했어요. 순희 씨는 남편의 앞에 밥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인 씨 오늘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던데. 응, 그런다고 하더라. 그분, 한 번 더 만나보는 게 어때요? 재우 씨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어요. 뭐, 40년 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밤새 생각한 결론이었거든요. 여보, 그게 무슨, 당신이 그분을 완전히 놓아주려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는 해야죠. 재우 씨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질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질투해요.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재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동안 당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어요. 부르릉 부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누구세요? 재우 씨가 나가보니 도연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형,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 정인 씨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재우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침에 모텔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인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요. 재우 씨와 순희 씨, 도연 회장이 급히 모텔로 향했어요. 부르르 부르르 시골길을 달리는 차 바퀴 소리가 요란했죠. 모텔에 도착하니 주인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새벽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방에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순희 씨가 물었어요. 깨어나시긴 했는데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고 뭔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정인 씨의 방 앞에 섰어요. 도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정인 씨, 저예요. 도연이에요.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정인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정인 씨, 무슨 일이에요? 재우 씨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정인 씨가 테이블 위에 편지들을 가리켰어요. 오빠, 제가 어젯밤에 숨긴 게 있어요. 뭐? 사실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정인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도 찾았어요. 정인 씨의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이 나왔어요. 40년 전 오 회장이 쓴 일기였죠. 이걸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정인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도연 회장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도연 씨, 당신도 처음부터 아버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일기장을 본 도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도연이라는 젊은이는 이용하기 쉽다. 질투심이 강하고 단순해서 조금만 부추기면 형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연 회장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40년 동안 이용당하신 거예요. 정인 씨의 말에 도연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기장을 다 읽은 도연 회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도연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재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정인을 김 사장과 결혼시켜 더 큰 사업적 이익을 얻는다. 이 사람이 이런 짓을. 도연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거든요. 형, 저는 복수를 하겠어요. 도연아, 진정해. 재우 씨가 동생을 말렸지만 도연 회장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이미 오 회장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도연 씨, 정인 씨가 일어나서 도연을 막으려 했어요. 내버려 두세요. 당신도 40년간 고생했잖아요. 그렇지만 복수는 해답이 아니에요. 정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복수한다고 해서 지난 4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순희 씨가 정인의 손을 잡았어요. 정인 씨 말이 맞아요, 도연 씨. 복수보다는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도연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형도 마찬가지예요. 40년간 고생한 거 생각하면. 도연아, 재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 뭐라고요? 정인이와 헤어진 건 슬펐지만 순이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재우 씨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 뿐이야. 정인 씨가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도연 씨, 제발 멈춰주세요. 당신이 복수를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오빠도 있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무죄한 사람까지 피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도연 회장이 망설였어요. 정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마을 언덕에 올라가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도연 회장이 서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하신 거 맞아요. 정인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면? 재우 씨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도연아, 내가 이룬 성취는 내 노력으로 만든 거야. 오 회장이 발판만 만들어줬을 뿐 실제로는 내가 해낸 거거든. 하지만 형,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니? 도연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야. 순희 씨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죠. 정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40년간 부유하게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 없이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도연 회장이 서울 쪽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저는 그동안 잘못 살았나 봐요. 잘못 산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르게 살면 되는 거야. 재우 씨가 위로했어요. 형, 저는 회사를 정리하려고 해요. 뭐, 40년간 잘못된 길을 걸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제가 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야 찾고 싶어졌어요. 네 사람이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저녁 무렵 네 사람은 재우 씨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정인 씨가 내일 아침 서울로 떠나기로 했거든요. 순희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보며 정인 씨가 말했어요. 이런 따뜻한 식사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순희 씨가 정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대접을. 자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재우 씨가 잔을 들었어요. 그럼 건배하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정겹게 울렸죠. 식사를 하면서 도연 회장이 말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뭘? 회사를 후배들에게 넘기고 여기 마을에 작은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재단? 네.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이요. 형이 옛날에 꿈꾸던 화가의 꿈.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재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아, 그리고 정인 씨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술에 대해서는 저보다 정인 씨가 더 많이 아시잖아요. 정인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저요? 네. 함께 하시지 않을래요? 정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의미 있는 일이네요. 순희 씨가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식사 후 정인 씨가 40년간 간직했던 편지들을 모두 꺼냈어요. 이제 이 편지들과도 작별해야겠어요. 태울 거야? 재호 씨가 물었어요. 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이제는 놓아주고 싶어요. 네 사람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재호 씨가 작은 화로를 준비했죠. 탁탁탁 마른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가 났어요. 정인 씨가 첫 번째 편지를 화로에 넣었어요. 바스락 종이가 타면서 연기가 올라갔죠. 40년간 고마웠어. 정인 씨가 편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재호 씨도 자신의 편지들을 꺼냈답니다. 나도 이제 놓아줄게. 두 사람의 편지들이 함께 타올랐어요. 40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죠. 도연 회장이 말했어요. 저도 태울 게 있어요. 뭔데? 40년간 제가 쌓아온 원망들, 형에 대한, 오 회장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도연 회장이 가슴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 회장과의 사업 계약서 사본이었답니다. 40년간 자신의 성공의 증표라고 생각해왔던 거였죠. 이것도 이제 필요 없네요. 계약서가 불에 타면서 활활 타올랐어요. 그 불빛이 네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순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재호 씨가 아내를 안아줬어요. 40년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불이 다 타고 난 후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재를 바라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요. 정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저는 서울로 올라가지만 마음은 여기 두고 갈게요. 언제든 와요. 우리 집이 당신 집이에요. 순희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단 일로 자주 왕래하게 될 테니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됐네요. 도연 회장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재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4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네. 이게 운명이었나 봐. 네, 운명이었을 거예요. 정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사람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신호 같았답니다. 그날 밤 정인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재호 씨와 순희 씨도 도연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마침내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여러분, 4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40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아픔이 드러났고 마침내 네 사람은 진정한 화해를 이뤘어요. 정인은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도연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결국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죠.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순희 씨의 너그러운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첫사랑을 질투하는 대신 이해하고 오히려 정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제 네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재우와 순이는 더욱 깊어진 신뢰 속에서, 도연은 진정한 의미를 찾는 삶으로, 정인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으로 말이에요. 5부에서는 이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재단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지 그려집니다.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